자, 이제 이분은 이제 매수가 이제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사본 거 자체가 이제 경험 부족, 지식 부족, 뭐 자금 부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수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물건을 많이 사봤으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만 있으면 가서 보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나는 뭐 다 아니까 뭐 왜 못 사지? 이게 사실 그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너무 오래됐잖아. 내가 올챙이였던 게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물어본다고 저는. 왜 어렵죠? 뭐가 문제죠? 그러면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별의별 변수들이 다 생겨요. 근데 그거를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7가지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7단계 매수의 벽이야.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극복을 해줘야 한 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4050이 좀 메인일 때는 그 1분위, 2분위 쪽을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별게 없어요. 그냥 갭 얼마, 어? 갭 2천, 2천에 여기, 아 하나 주세요. 어디? 그러니까 질문이 맨날 어디, 응? Where? 선생님 어디 가실 거예요? 임장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사요? 그럼 찍어주면 그냥 다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4분위, 5분위 시장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후덜덜해요. 어? 뭐갭 10억, 갭 5억. 어디라고 찍어준다고 덥석 10억을 뭐 5억을 넣어가지고 한 채 산다? 쉽지가 않다는 거야.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돼. 전 재산이거든 이게. 내 전 재산을 넣는데 옛날처럼 그냥 뭐 갭만 보고 뭐 갭 투자라고는 하지만 뭐 4억이네? 이거 사야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제일 많이 있는 거 주변의 방해. 예? 이 주변의 방해는 뭐냐면 주로 이제 배우자, 1차 관문 배우자 사기로 했어. 사야 될 것 같아.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산다고 얘기했어. 안 된대. 왜 안 되냐? 사야 된다. 고점이래. 기다려야 된대. 아니면 부모님. 응? 근데 이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도 초보자인데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인데 그 느낌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한 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MBTI 있잖아 이게. MBTI에 F하고 이 T가 있잖아. 응?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T가 많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반대하시는 분 보냐 F냐 물어보면은 F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니?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걸 봤더니 이 F는 이 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현재. 그리고 T가 좀 미래를 좀 중요시 여겨. 사실 이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 현재 막 갑자기 벌어가지고 뭐 차 사고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이런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노후 준비고 미래를 대비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현재가 어떻게 보면 덜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현재가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만족도가 떨어져야지 미래에 대학을 잘 가가지고 미래가 좋아질 거 아니야. 응? 그게 그게 이제 약간 T적인 지금 사고방식이고 F는 당장. 응?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대출까지 이렇게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는 경향이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론적으로 하는데 자꾸 뭐 감정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느냐. 이것도 뭐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냥 힘으로 그냥 힘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이게 해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속 뭐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해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1단계가 꽤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의뢰가 와서 나도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배우자와 이 부모님의 이 반대로 인해서 정체 기간이 꽤 길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예요. 1단계. 근데 요게 통과되신 분들은 상당히 럭키한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통과한다, 이제. 통과한다. F가 더 충동적으로 사기도 해요. 그렇지. 근데 그 F가 사는 거는 이게 오르는 걸 보고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네? 고점에 이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투자랑. 충동적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럼 거의 후회해, 거의. 그래서 아마 후회도 많이 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 1단계를 통과하면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 가만히 있어봐. 사라고 동의는 받았는데, 무서워. 나도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고점 비싼 것 같은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응? 야, 그러면 이게 정고점이 여긴데, 지금 여기야? 그럼 여기서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응? 확신이 없어요. 그럼 이 확신이 생기려면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에 이제 많이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도 다 똑같은 말을 하면 좋은데, 누구는 폭락한다 그러고 누구는 올라간다 그러고 막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이고, 또 이게 유튜브가 좀 무서운 게, 한 번 뭐 누르면은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가요. 그냥 궁금해서 하락론자 이걸 딱 누르면 뜨는 영상들이 다 하락론자 영상만 떠. 그게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하락이고 저분도 다 하락을 얘기를 하는구나. 어?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상승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이 중요한데, 경험과 이제 지식이 중요한데, 이게 꽤 오래 걸려. 저도 이거 좀 확신 가진 게 한 3년? 공부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이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는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떤 어, 행보를 걸어왔고, 뭐 뒷조사지, 소위 말하면. 뒷조사를 해서 잘 선별을 해가지고, 어, 전문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거를 잘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지는 수밖에 없다, 확신은. 그리고 요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또 이제 3단계에 봉착을 해요. 야, 포트폴리오.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뭐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뭐 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저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주택으로 가야 되나? 똘똘이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은 어디를 선정해야 되지? 마포도 좋은 데고, 성동도 좋은 데고, 응? 강동도 좋은 데고.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단지도 뭐 마레프를 사야 되는 거야? 크라시움을 사야 되는 거야? 뭐 지역도 뭐 중구난방이야. 같은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변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단지가 점점 많아져. 그냥 압구정을 사면 되는데, 사실은. 예? 그냥 압구정이나 뭐 원베일리 이런 거 사면 되잖아. 그럼 고민이 별로 없단 말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단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지역부터가 선정이 힘들어. 그래서 왜 지역이 힘드냐? 이 이름을 못 들어봤냐? 불안해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안 가봤다는 거야. 마레프를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대. 그러면 금호 옥수 쪽에도 뭐 옥수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분당도 가본 적이 없고, 강동도 가본 적이 없고, 마포도 이름은 다 들어봤대. 그러니까 선정을 못 하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역이.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뭐 주변을 이제 열심히 보지만 뭐 가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또 시간이 또 하염없이 갑니다. 하염없이 가. 저도 이거부터 하고 가요. 이거부터. 예산 규모는 얼마냐? 뭐 더 나올 과목 없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 3단계를 많이 생략해. 왜? 급하니까. 항상 오르고 나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 빨리 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뭐 이거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빨리. 어? 그러니까 이게 4단계도 건너뛰어요.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거 선정하고 물건들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A 단지가 좋아요, B 단지가 좋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뭐 회복률도 그 중에 하나 데이터일 테고, 어, 호가 대비해서 뭐 실거래도 그렇고, 뭐 KB 대비해서 실거래가, 호가 이거 다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이게. 4단계도 어려워요, 사실은. 음. 지금도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게 날까요? 이게 날까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 단톡방에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단지를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하는데 보통은 가격이 비슷해요.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비슷하니까 투자금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니까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그 단지가 맞지 않아. 어, 모든 사람한테. 얘도 12억이고 얘도 12억이야. 하나 골라달래. 뭐 1000명이 보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딱 고르잖아? 그러면 아 이거 뭐 다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개인마다 틀려요. 맞는 게 틀려요. 음, 개인마다. 그리고 특히 이 포트폴리오 단계에서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같은 가격으로 뭐 18평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급지 좀 내려가지고 25평 있을 수 있는 거고 급지 내려가지고 30평. 급지를 올릴수록 평수는 줄어들죠. 응? 그리고 급지를 올릴수록 구축화되죠. 어? 신축, 준신축. 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수가. 그러면 어떤 조합을 해야 될 거냐? 응? 가격이 다 똑같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몇 가지 조합이 지금 나오는지 몰라요. 뭐 저번에도 뭐 누가 그 모음으로 왔더라? 포레스티아? 포레스티아 신축이죠. 포레스의 신축이고 그다음에 암사 현대 물어봤었나? 암사동의 선사현대, 선사현대가 구축이잖아요. 어떤 게 낫냐는 거야. 근데 비교해 보니까 가격 거의 비슷하고 상승률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수요를 감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 세부 내역을 봐야 돼, 사실은. 세부 내역을 봐야 되고 매도 시점도 중요하고요. 장기로 가지고 가느냐, 중기로 가지고 가느냐, 단기로 가지고 가느냐, 이 사람 결혼했냐, 안 했냐, 자녀 있냐, 없냐,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는 거야, 이게. 음. 그래서 이 3단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돼야지 4단계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질문은 이 다 건너뛰고 그냥 물어보잖아. 그냥. 응? A가 나와요. 왜 C, D도 물어보지? 왜 이 두 개가 전부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 생각부터 들어요. 일단 이 두 개를 가지고 딱 물어보잖아?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더 많은데? 응? 이런 개념이면? 아마 이 정도만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에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했겠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비교는. 4단계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나서 이게 주식하고 좀 다른 게 부동산이 이거야. 임장을 가봐야지 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2, 3천 갭일 때는 전화로 샀어요. 안 가보고. 아, 이 정도면 뭐 괜찮네. 하나 주세요. 세팅 돼 맞춰서 주세요.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5억 갭이 10억 뭐 이러는데 안 가보고 안 보고 산다? 그 내부를 뭐 안 보는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생기지만 아예 지역을 안 가봤는데 산다? 전화로? 힘들죠.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임장을 한 개만 가봐도 되느냐? 아니지. 다 가봐야지. 그리고 하루에 마포를 다 돌 수 있어요? 하루에? 못 돌죠? 여기에 오늘 하루 가보고 또 여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마포만 해도 지금 몇 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넓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시간이 이제 주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만 가도 이게 한 달이 그냥 가는 거야. 이 시간 투자가 꽤 걸려, 이게. 어, 이꽤 걸려. 혼자 하면은. 혼자 정석대로 하면은. 그럼 그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동안에 갔던 임장이 또 무용지물이 돼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를 또 따라서? 그럼 다음 지역에 가야지. 이제 동대문을 사야 되겠다, 동대문. 그러면 또 동대문에 또 매물 추출하고 또 임장 가고는 또 시간이 또 가는 거야.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야, 지금. 지금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이 3단계, 4단계, 5단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미리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좀 한가해졌을 때 이런 걸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도 또 안 하지. 왜 남들도 안 하잖아. 남들도 조용한데 뭐 굳이 뭐 불 붙으면 하면 되지. 우리나라가 이게 벼락치기에 강해요. 벼락치기. 학생 때부터 워낙 벼락치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건 잘하는데 마라톤에 약해. 다 100m 선수들이야. 응? 근데 이 투자는 100m가 아니거든. 사실은. 응?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이. 부동산은 마라톤이야. 아쉽게도. 주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100m에 맞는 거고 이게 마라톤이야.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인내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인내력이. 엉덩이가 무겁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 막 급하면은 잘하기가 쉽지 않아, 솔직히. 그래서 재건축도 지금 뭐 규제돼 있어서 강제 마라톤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 단계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3단계에서. 저는 말렸어요. 이 무주택자분들이 뭐 유일하게 제가 이제 몇 개 권한 데들은 다 이제 역 끼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산시청 정도는 제가 이걸 재건축 주로 봐서 산 게 아니라 실거주가 우선이고 재건축까지 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린 거지 재건축이 앞으로 유망하니까 그걸 1순위로 보고 권장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어제인가 그저께도 이제 돈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방을 많이 기대해. 야, 이거 언제 모아? 한 방. 어디가 한 방이냐? 초기. 응? 초기 뭐 재개발이나 이제 뭐 재건축 아니면 이렇게 뭐 풍선 효과가 올 지역. 그러니까 똘똘이는 아닌 거잖아. 똘똘이는 아닌 건데 먹으면 크게 먹는 그런 쪽을 가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이쪽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한 방. 그리고 몸테크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몸테크라면 돈이 되겠지.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 회사라고 회사든 어디든 열심히 한다고 결과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수요를 잘 봐야 된다고 수요 파악을. 그러니까 한방보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차린다 이거야. 어디다 차려야 돼? 우리 집 근처에다 차려야 돼 그냥? 아니면 그냥 사람 수만 세가지고 여기 사람 많구나 거기다 차려야 돼? 누가 수요인지 몇 세대인지 세대 수가 뭐 몇 세대인지부터 시작해서 수요층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리고 이게 그냥 유동인구인지 정주인구인지 여러 가지 따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거 엑시트를 생각해야 돼. 23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25년에는 엑시트를 생각해야 돼요. 엑시트를.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 일단 저는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역을 끼고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 가중치가 틀리다는 거야. 근데 이 가중치를 만약에 선정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응? 다 중요한데 뭔가는 좀 뒤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 중요하지. 뭐 잘생겨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뭐 키 커야 되고 뭐 직업 좋아야 되고 다 좋은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럼 얼굴을 보고 고를 거냐 1순위로 아니면 성격을 보고 고를 거냐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하는 게 이제 3단계인데 그래서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면 의외로 4단계가 금방 풀려요. 어, 금방 풀려. 근데 이제 4단계가 조금 망설여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야. 혹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세 개 중에 골랐어. ABC 중에 골랐어. 근데 딱 버튼을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혹시 뭐 더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좋은 게 총알이 한 발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없애려면 다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강남부터 서초, 송파 다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근데 그 준비가 이 5단계에서 돼 있어야지만 이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4단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다 건너뛰고 이제 바로 이제 4단계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바로 다 이제 뭐 1단계는 통과했지. 통과했고 2단계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안 해. 그냥 바로 4단계야, 그냥. A하고 B를 제가 골라왔는데 어떤 거 할까요? 이거요? 이거 해요? 이거 학교 살게요. 그럼 이거 가서도 또 가격이 뭐 10억 8천인데 얘는 뭐 탑층이고 얘는 11억인데 뭐 로얄이고 뭐 저층이 10억 5천이고 미치겠네.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컨셉이 없으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컨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해둘 수 있는 거는 이거야, 이거. 음. 그러니까 뭐 5단계만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역을 많이 가보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야, 사실. 여러 가지가 교집합이 돼서 이게 완성품이 나오는 거지. 이 중에 뭐 한 단계를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해두면 좋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배우자, 이게 반대하는 배우자 같은 경우 1단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요 임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프린터야 다. 야 갔다 왔어? 야 뭐 사야 돼? 응? 뭐야 몰라? 그럼 왜 갔어? 왜 시간 투자를 거기다 했어?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스프린터라서 가면 반드시 아웃풋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누적이거든요. 이게 인사이트라는 거는 수프와 같아. 수프. 응?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소금 한번 친다고 이게 맛있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잘하려면. 그리고 이제 6단계. 여기서 또 많이 변화가 돼요. 이게 이제 지식인데 여기서부터는 골랐어. 골랐는데 세무 지식이 딸려가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고른 거야. 응? 그럼 다시 빼기죠. 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해. 야, 이거 대출 안 되는 건데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대출이 더 나오네? 금액이 바뀌어. 내 투자금 3억인 줄 알았는데 4억이야. 그럼 물건 다 바뀌죠. 응?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 세팅을 또 해줘야 돼요. 응? 대출 공부해야지. 세금 공부해야 되지. 자금 변동성. 최선을 다 안 했어. 이거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뭐 이런 거는 불효 아닙니까? 예? 불효. 신용대출은 만약의 경우에 써야 되니까 그런 거는 안 넣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변동성이 생기냐면 막상 가서 보면은 더 좋은 걸 사고 싶거든요. 사람은. 하다못해 같은 단지도 20평보다 30평이 좋아 보이고 30평보다 40평이 좋아 보이고 뭐 차로 따지면 뭐 G80도 좋지만 위에 뭐 벤츠 뭐 벤틀리도 있고 막 위에 계속 보다 보면은 잠깐만 이거 좀 더 붙이면은 이 벤츠도 잘하면 살 수 있겠는데? 좀만 더 붙으면 그러면서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돈이 더 생기면 또 이게 또 비교군이 달라져요. 이게 그룹이. 응?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씨, 모르겠다. 씨, 이게 너무 어렵다. 포기. 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확정을 주어줘야지 이게 쭉 나가요. 나가고 이제 현장도 이게 변수가 많아 이게 현장도. 안 해보다 보니까 계약을 이게 그냥 뭐 가서 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싶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많다는 거예요. 계약서는 이제 문서기 때문에 뭐 중도금 날짜라든가 액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고 요즘에는 이제 대출도
언제 신고를 하냐에 따라서 대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요, 막.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제가 계약금 쓰고 어, 투자금도 10%다 넣었거든요. 넣어서 16일부터 이제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를 뭐 해야지만 된다는 둥. 이게 단이 많어, 단 요즘에 단. 무서운 세상이야. 문서 끝에 보면 자세히 보면 단 이거는 예외, 응? 이거는 포함, 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또 현장의 단계에서도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단계에서 뭐 배액배상 한번 봤잖아요. 배액배상. 뭐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 뭐 다 건너뛴 건 아니지만 1단계 통과하고 바로 4단계 해가지고 그냥 임장 한번 가보고 다 뚫어가지고 이게 왔어. 7단계까지. 응? 근데 배액배상을 당한 거야. 멘붕이 온 거야. 응? 멘붕. 그리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게 트라우마. 응?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2단계. 2단계. 응? 아니 이걸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또 과거까지 가봐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 트라우마가. 옛날에 뭐 좀 젊은 적에 뭐 이런 걸 제가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고, 물론 부동산은 아니었지만, 왠지 자신이 없는 거야. 이 트라우마가 많아, 2단계. 트라우마가. 이게 누구나 있죠. 트라우마는 있지.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 사실은 경험밖에 없긴 해요. 트라우마를 이겨낼 정도의 경험으로 희석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참 저도 이 여러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방해는 있었지. 근데 뚫었는데 스스로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한 적이 없고 포트폴리오는 제가 몰라서 그때는 안 했고 그래서 좀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음. 지역도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이것도 비교도 뭐 안 했고 음. 해서 그냥 샀었어요. 근데 샀어도 워낙 시기가 좋다 보니까 많이 올랐지. 그동안에 뭐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뭐 10억 달성기, 20억 달성기 뭐 장황하게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고생을 개고생을 해가지고 뭐 임장을 뭐 한 달에 뭐 20번을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해야지 이제 감동이 오는데 실제로 벌어보면은 그렇게 노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운이 얻어 걸리는 거지. 25년에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를 줄 알았어도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를지. 그리고 뭐 딱 맞추기도 쉽지 않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꾸준히 하다가 기회 보이면 또 바꾸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잭팟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부동산은. 그래서 이 마인드 쪽이 8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꾸준함이 제일 어려운 기술이야, 사실은. 최고의 기술은 나를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주변의 방해도 저절로 해결돼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배우자들도 이 사람한테 신뢰가 간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방해가 좀 적었어요. 없진 않았는데 왜냐면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덕후거든요. 부동산 오르기 전에 올라서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응? 이 맞아가지고 나랑. 그래서 임장 다니고 뭐 보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늘 했어요. 그냥 책도 맨날 읽고 그냥 돈 벌려고 막 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여서 그냥 이것도 별로 없었고 스스로 확신도 있었고 그냥 술술술 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얘가 역으로 이제 상담하는 위치가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환경들을 접하면서 나도 안 해봤거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5만 가지가 다 있더라고. 5만 가지가 진짜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제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고 이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 단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줘야 돼.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을 하세요. 선택과 집중을. 어느 달에는 요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하고 어느 단계는 요거를 이제 집중을 하고 이렇게 자꾸 채워 나가야 돼요. 계속. 채워 나가면서 이게 느는 거예요. 실력이. 그리고 매수도 최대한 많이 도와주세요.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저는 대행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뭘 사주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갈게. 끝나고 퇴근하고 내가 한번 가볼게. 니네 집, 네가 살 집, 네 신혼집은 내가 한번 가볼게. 막 알아보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세를 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시세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 심리상 얼마가 올랐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늘어요. 이게 실력이. 실력이 늘게 돼 있어. 내 거는 오히려 안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보겠지만 여러 채 사면 내 건 안 보거든요, 정작. 근데 남의 거는 봐. 어, 남의 건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최대한 그 기버가 되라는 말이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간접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돌이켜 보면. 음. 그래서 내 하나 샀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의욕이 떨어지면 남을 도와주세요. 남을. 주변에 인재는 널렸어. 아주 부동산에 관심 없고 안 산 사람 수두룩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접 경험을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고 실전을 임해야 되는데, 응? 실전을 임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가 넘쳐나요, 주변에. 넘쳐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나오기 전까지 19명을 제가 매수시켰거든요. 19명.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야, 너 결혼 안 하냐? 막. 집 안 사냐? 안 산대. 결혼 안 한대. 이거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왔지. 모르는 사람 이제 만나면서 또 임장 가고 도와주고 뭐 여기저기 다녔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게 많이 늘은 거고 지금은 솔직히 전국 다 가봤습니다. 저는 제주도까지도 다 알아요. 아파트 어디가 유망하고 뭐하고 뭐 땅끝마을까지 응? 전체를 거의 다 가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고 어디 시기에는 딱딱 어디지 어디는 어디지 이게 다 나와 지금 저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이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이게 꼭 완성돼야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는 거야. 기회가. 응? 솔직히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누구는 19년에 결혼, 그러니까 동갑이야. 동갑인데 누구는 19년에 결혼해서 집을 샀고 이때 샀고 20년에 결혼해서 이때 샀고 누구는 21년에 결혼해서 이때 산 거야. 이 사람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럼 실력 차이가 나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실력 차이가 나냐? 안 난다는 거예요. 운이야, 운. 운인데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은. 근데 23, 24, 25를 또 거치는데 또 운에 맡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은 안전한 거를 많이 사기를 권장을 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한 방 이런 거 노리기보다 황금성이 반드시 보장된 안정된 거를 사서 경험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승부를 거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23년이었으면 좀 승부를 걸어보라고 할 텐데 지금 조금 승부를 걸기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어, 인생 역전. 어차피 한 방이면 인생은 역전돼요. 두 방이면 완전 은퇴고. 두 방만 잭팟 터져도 은퇴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당연히 이제 사기를 추천드리지만 정 급하고 늦었다 싶으면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비쌉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싸게 했는데 매수를 결국 못 하더라고. 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가지고는 못 해, 매수를.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한 달 이상이요, 일단. 단톡방 만들고 수많은 대화가 있어요. 수많은 대화, 수많은 어려움 해소.
해가지고 한 건 한 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 한 건 한 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살 사람만 신청을 하시고 내가 만약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매칭에다가 일단 신청을 해요. 조건 걸어놓고 신청을 하면은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어디냐? 이 3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게 낫다.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 그쪽으로 가라.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뭐 더 이제 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든가 아니면 스스로 이게 돼 있다.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칭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매칭을 이 만들 때는 이 금매가 좀 많았어, 사실은. 근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금매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줄 사람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두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지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지금 금매가 하나도 없다. 수도권은. 아, 서울 쪽은. 그래서 이게 좀 기능이 이게 딱 였을 때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게 좀 약해졌고 대신에 뭐 지방은 많겠죠. 여전히. 여전히 많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매칭은 제가 이제 무료로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은 해드립니다. 상담은 뭐 카톡이 됐든 전화가 됐던 그러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살 사람만 해라. 나도 힘들어요. 이게 뭐 돈 벌어서 좋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래서 너무 뭐 남발하지 마시고 꼭 사실 분만 너무 늦지 않게 9월처럼 막 얼마 안 남았다 뭐 3일 만에 사야 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강의는 진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한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집계를 못 해봤지만 한 거의 100개 가까이 사드렸을 거야. 상담은 더 많이 했고 이게 하나하나씩 모은 게 100개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뿌려가지고 산 거를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진짜로 고민 많은 사람 한 명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제가 한 달, 두 달 걸려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 모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모았어요. 그래서 아마 수익률이 꽤 큽니다.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실패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장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뭐 전문가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으면 쉽진 않겠지만 질문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면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후기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질문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뭐 땡큐고 없을 리가 없죠. 자, 첫 번째 1번 15억 이상 고가 주택이 연말까지 주춤할 것이라 하셨는데 전월세가 부족해서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세가율이 끌어올리기에는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지금 서울 평균이 원래 서울 평균이 55%인데 지금 52 정도로 이제 좀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전세가 안 오르는 동안에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매매가 멈추고 전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추고 얘가 좀 올라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뭐 좀 오르자마자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전세는 또 느리게 올라요. 매매는 빠르게 올라도 전세는 느리게 오르기 때문에 밀어 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그리고 지금 돈줄을 다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 전세가 밀어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지방은 뭐 그걸 모르겠는데 서울은 쉽지 않다. 마라톤 특강 2번. 이건 3번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해야지. 전세는 천천히 상승하기 하고 전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 전세가율이 떨어진 데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꽤 컸어요. 이게 5%밖에 못 오르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전세를 넣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전세가가 되게 낮은 경우가 많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면 이제 돈이 회수되지만 일단 당장 들어가는 돈이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전세가 팍팍 올라가는 거는 일단 받고 나서 회수하는 거지, 좁아진 상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어. 마라톤 특강 듣고 가수 상품 화서주공.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이것도 많이 오르기 함. 거의 이사 은행 이자 수준으로 남기고 매도하고 27년 초에 입주 예정인 서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특강도 거의 개인 상담급. 이거 뭐야? 질문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잘 하셨네요. 자, 3번. 혹시 규제 지역에서 안항구, 만항구 빠졌는데 만항구에 들어가기. 그래도 동항구에 들어가기. 6억대 매물이면 당연히 만항구지. 만항구 6억대. 근데 이게 최소가 7억이던데. 좀 메인 단지는 최소가 7억인데. 이게 만항구 자체보다는 만항구는 한 그 역 주변에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이 역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 5개 안에 6억대가 없다, 이 소형 평수까지 해서 없다, 그러면은 뭐 석수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음. 어쨌든 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항역 자체에 붙어야 되는 거지. 뭐 석계역으로 넘어가고 이게 저평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이러면은 다치면 못 나와요. 다치면 못 나와. 안양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지만 거긴 못 나온다. 그래서 황금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이 5개 안에 못 들어가면 어, 동항구로 가라. 어, 못 들어가면 동항구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만항구 안에서 어떻게든 뭐 6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갈아타기 4번. 지금 갈아탈 때 부디 계속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분이 그만둔다니까. 계속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만두고. 질문 있구나. 중반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노도강을 매수해야 되는데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긴 하죠. 근데 쉽지 않다. 이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경기도까지 같이 걸려서 문제야, 이게. 경기도. 그럼 노도강이 풀리면 경기도도 풀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응?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그 경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그리고 애시당초 이거 묶을 때 상승률이 돼서 묶은 게 아니라 풍선 효과 때문에 묶었다고 했거든요. 풍선 효과? 근데 이미 오세훈 시장이 선례를 한번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고 대통령 후보 그 합쳐 있거든요, 이게. 상당한 리스크예요, 이게. 묶는 거는 쉬워도 푸는 건 쉽지가 않아. 잘못하면 끝나는 거, 이거. 게다가 선거잖아, 내년에. 그 전에는 절대 안 풀리고, 일단은. 그 전에 잘못 풀었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응?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고 당분간 뭐 법 개정되면 뭐 풀리지 않겠느냐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제가 볼 때 더 묶으면 더 묶었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없지도 않다. 쉽지 않아. 여러분이 입장 묶어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전세. 3 플러스 3.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3 플러스 4 플러스 3이 실행된다면 간헐적 신고가가 강화는 유지되고 전세 상승은 급등하죠. 급등. 그러니까 20년에 급등했던 이유가 사실 그 7월 10일에 대책에 2 플러스 2를 통과하면서 이게 전세가 먼저 급등을 하고 전세가 매매를 이제 밀어 올리면서 어 아니야 밀어 올리다기보다는 갭이 작아지면서 갭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당겼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1등급, 2등, 2분위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하면 3년치를 받거든요. 그때보다 더 올라가요. 거의 한 9년치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겠지. 9년치를. 그러면 얼마나 많이 2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원래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는 표현은 전세에 살던 실거주자가 야, 이거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매매로 가면서 매매가 올라가는 현상이 원래 그 밀어 올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갭이 작아지면 갭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응? 근데 이거 하면은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리죠. 어, 갭 투자가. 지금도 슬롯이 꽤 남아 있습니다. 한 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 혼인신고 안 한 사람들은 슬롯이 뭐 세네 개 되니까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거 뭐 여러 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채, 두 채씩.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가격도 폭등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수도권 역세권 매매가가 5억에서 5억 중반 미만 아파트 매수는 세금 고려했을 때 매매 가치가 있을까요? 세금을 고려했을 때 세금을 왜 그러지? 이게 뭐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요. 취득세 중과는 안 되고 이게 아마 취득세를 여쭤본 거겠지? 당연히. 뭐 양도세는 어차피 번거에서 내는 거니까 뭐 의미는 그 양도세를 얘기하는 건가? 실거주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그러기에는 비조정적이잖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선별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대학의 시대가 가고 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제목을 옛날에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지역을 찍어주면 그 지역에 어디를 사든 다 올랐어요. 뭐 갭 얼마? 어디? 지역만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역만.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아무 데나 사도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 5억짜리라도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안 올라요. 되게 선별적인 시장이야. 그게 이게 2030이 이제 주도해서 그런 건데 한 줄로 요약하면 그 세 가지의 그게 있어요. 신축이거나 아니면 상급지이거나 교통이 좋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교집합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돈이 안 될 거야 아마 교집합은. 뭐 미래 가치는 조금 덜 미래 가치도 물론 보긴 보는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 세 개가 제일 우선순위고 상급지면서 구축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인데 신축도 괜찮아. 교통도 경기도인데 뭐 인천인데 교통 괜찮아. 근데 그냥 5억인 건 안 돼. 그냥 5억인 건 안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매매 가치는 있는 거죠. 음. 매매 가치는 있는 거지. 근데 잘 사야 돼요. 잘 사야 돼.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받아 보시는 게 좋아. 여러 명의 그 상담을 받아, 이거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그걸 받아보는 게 좋아요. 주변의 선배도 그렇고 조언을 많이 받아보는 게 좋다. 임은 희경 유탄에 살고 있는데 이제 강남은 완전 입성문이 닫힌 느낌입니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 대출 규제가 풀리는 날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강남 입성 전략을 길게 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어, 네. 지금 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그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구할 때가 있다. 따라잡을, 그러니까 막 하락해가지고 규제가 풀려서 들어갈 기회가 있냐라는 의미로 물어보면은 당분간 없어요. 당분간 없을 것 같아. 제가 자꾸 28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미국이 일단 버블이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말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 돈 풀기가 이제 버블이 터지려면 터져야 이게 꺼지거든요. 그럼 뭐 이제 28년만 해도 벌써 3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그 길게가 언제 될지 모르지 사실. 그리고 설령 28년에 내린다 하더라도 내리자마자 바로 사. 바닥을 봐야지 사지. 28 내리고 29 내리고 30 내리고 이러는데 언제 사냐고. 응? 바로 사 28년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야 이게. 꼭 22년처럼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어.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래도 좀 긴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긴 하락이. 그래서 길어지는 거죠. 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는 칼을 갈면서 잘 잡아야 된다. 아무 때나 살 수가 없다. 부동산은. 이게 뭐 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식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 돼. 이게 항상 우선순위여야 돼. 부동산이. 4분이 질문이 역시나 한 명이 물어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네요. 제가 이거 만약에 못하면 이제 11월에 또 한 번 할게요. 마라톤 특강. 저도 하기 싫은데 너무 나이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하루 종일 하니까. 근데 한 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4분이 5분이 평균값 되는 지역이라면 현재 가격에서 크게 빠질 위험은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보유세 폭탄은 맞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1주택이면 폭탄까지는 어렵다. 그냥 부담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노인 인구는 물론 노인분들은 이제 혜택을 줍니다. 이제 할인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대야 내가 노인도 아니에요. 노인도 아닌데 직장은 또 안 다녀. 응? 은퇴해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수가 되게 많다는 거야 이제는. 응? 50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1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 아마 차등으로 이렇게 보유세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 규제하면 지금 자영업자 죽어나가는데 여기다가 보유세까지? 표 날아갑니다. 날아가니까 당연히 이 보유세도 차등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고가 주택에 물론 걸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2년 살고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응? 그냥 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거주 2년 채우고 빠지면서 전세 메꾸거나 뭐 월세 메꿔가지고 세금 내면서 버팁니다, 이게. 응? 버티면 월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폭탄은 못 해요. 1주택은. 폭탄까지는 못 해. 응. 부담만 주는 거죠. 올리고 싶어도. 20억에서 그리고 아마 문재인 정권도 이제 세금 때문에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야, 쉽게는.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지역이 눌렸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은 강남구 규제 먹고 주춤할지. 오히려 이렇게 상급지들은
다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등은 힘들다. 이렇게 간다. 응? 아니면 점이 이렇게 찍히거나 점이 옛날처럼 막 점이 이렇게 막 많이 찍히기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아니면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호가가 올라가거나 다시 가겠죠. 왜냐하면 분양을 하니까. 분양을 하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야. 제가 이제 올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 뉴타운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파크 사이드 서울이라고 있잖아요. 더 파크 사이드 서울. 그게 이제 오피스텔 중심의 분양이었는데 이게 평당 2억을 때렸어요. 오피스텔이. 근데 완판이 된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돼? 주변이? 야, 뭐야? 야, 오피스텔도 여기 2억이 넘는데 올라갈 거 아니야, 호가가. 동부이춘동하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미분양 나기 전까지. 응? 근데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건 별개의 문제. 호가가 높은데 살 사람이 한 명은 있겠지. 응? 그럼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세대 사람들이 아, 우리 집 호가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알고 있는 거야. 딱 한 건이라도. 응? 그러니까 가지 다시 당연히. 응? 다시 가죠. 근데 이제 공급이 점점 이 사업성이 안 좋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거주 갈아타기 준비. 어이구 어이구. 실거주 갈아타기 준비 중인데 최대한 좋은 단지를 사기 위해서 주담대도 최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단지가 매매 효과보다 KB 시세가 낮아서 주담대도 생각보다 안 나온다. 평균적으로 연식 좋은 단지가 KB 시세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맞긴 맞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래가 많으면 어, 갱신을 빨리 해요. 사장님이. 응? 빨리 돼 그러고 이게 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KB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세를. 야, 뭐 거래도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안 올라가요. 거래가 많아야지 아 실거래가 이렇게 됐구나 해서 빨리빨리 갱신이 돼. 근데 이 거래가 왜 많냐? 거래가 왜 많냐? 월죽신이잖아. 그러니까 많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식 좋은 단지가 높은 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된 거야. 어, 어느 시대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주담대를 최대로 받고 나머지 DSL 한도만큼 마통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게 레버리지를 주담대를 최대로 받고 마통을 그게 레버리지 어, 뭐 아니죠. 그게 뭐 최대 일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제가 투기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 그냥 일반적인 거. 주변을 잘, 뭐 꼭 부모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 잘 이용해야 됩니다. 신용 창조를 잘해야 돼요. 신용 창조를. 신용 창조를 잘해야 돼. 제가 뭐 일예로 이런 것도 예생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주인 전세인데 역월세도 제가 제한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역월세. 1억에 40만 원. 아, 내가 이런 거는 지금 몇 명 안 보니까 말해도 되겠지? 유튜브에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1억에 40만 원 정도로 이게 보통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억이 부족해. 그러면 80만 원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레버리지 아닙니까? 주인 레버리지? 그게 먹히면 되는 거잖아. 먹히면.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야? 뭐 다운거래야, 이거? 업계약이야? 전세도 업계약 있나? 전세도 다운계약 있나? 없잖아, 전세는. 그러니까 제한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레버리지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는 뭐 무료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구나. 비유,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연구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러니까 투자 연구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벌까 연구를 안 하고, 아, 어떤 비율을 해야지 막 이런 연구를, 쓸데없는 연구를 해야지 잘할 수 있다. 본인, 어, 와, 이게 쏟아지네. 아, 제가 딱 30분까지만 할게요. 10시 30분. 혼인신고 전에 부부고, 안양 전세 거주 중이고, 올해 초 목세나 매수했습니다. 서울 불편한 생각에 서울을 매수한 건데, 다른 곳에 비해 아직 정고점까지 못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아내 명의 생초로 안양에 최대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목세나 오를 때까지 시도 모아서 기다릴까요? 목세나는 애시당초 급등하는 단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서쪽이잖아. 서쪽이는 가수요가 막 집중되지 않아. 대신에 제가 추천했던 거는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기대하는 단지가 아니고 애시당초 그냥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단지예요. 목세나 자체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고 뭐 여유 있다면 음, 안양. 뭐 안양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실거주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잖아, 지금. 목세나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안양이 실거주가 조정적이 돼가지고 뭐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지만 이걸 팔 수 있거나 이런다고 가정했을 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비주정 지역으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지방 대장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양을 솔직히 실거주로 어차피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솔직히 더 추천을 해요. 투자보다는. 왜냐면 투자는 묶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3 플러스 3으로 뭐 갱신되면 이거 언제 팔어? 이거. 어. 그래서 위험해, 수도권은. 지금 함부로 말을 못 해요. 오를 것 같아도 말을 못 해. 실거주는 언제든 팔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제가 다음 주인가? 다음 달에 제가 천안임장 가거든요. 손잠에서. 거기 한번 신청해서 한번 와보세요. 충청도 쪽도. 꽤 비교가 될 겁니다. 어, 인천주공 1단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역은 가까운데 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중요해요. 교통도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네? 시간과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거주로 좋아 이게 여자들이 선택할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별로 어, 나,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뭐 추천까지는 못하겠다. 추천까지는 못하겠다. 3위 그린 규제적 될 것 같은데 재건축도 산소호흡기를 잘 달아줄 시장이 언제가 오지 당연히 뭐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언젠가는 오지 당연히 23년에서 일산에서 서울 구축 갈아타고 25년에 갈아탄 건데 잘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예. 3위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이전에 그러니까 주공 9단지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저는 9단지는 약간 좀 투자 느낌이 좀 강해요. 그 길동 쪽하고 그쪽은 이제 투자 느낌이 좀 강해. 여기에서 멀잖아요. 근데 3위거리는 재건축 이전에 실거주로 괜찮은 지역이야.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도. 그리고 얘는 재건축이 멀기 때문에 뭐 지금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타격이 크거나 그러지 않아. 그냥 실거주만으로도 많아요. 수요가. 거기다가 재건축까지 되면 더 뛰겠죠, 가격이. 응, 더 뛰겠지. 그리고 얘는 어차피 하락 오면은 하락을 견뎌야 되는 아파트예요. 뭐 당장
신축을 뭐 요번 장에 뭐 기대하고 이렇게 사신 건 아닐 테고. 음, 다음 장, 다음 대세 하락장 길게 왔다가 다음 상승장 올 때 고덕처럼 변할 거예요. 그 일대가. 아니 그 저기 명일역 일대가 어디지? 고덕역처럼 완전히 주공이 다 신축 변하듯이 변하면서 불을 뿜을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전세 다운 계약, 삼입거리는 뭐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죠, 혹시? 가끔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면서. 자, 압구정을 샀는데 지금 재건축이 좀 안 된다는데 너무 걱정이 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갭투고 갭투면은 저기 이거 그걸 이게 명의가 따르니까 그럼 뭐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이거는 잘라다가 에휴, 참 3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끝났다냐 끝났어. 딱 30분에 끝났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Q&A를 이제 간단히 이제 맞춰봤고요. 도움 되셨죠? 유료 특강 같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자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안 하는 거야. 아무튼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 11월에 한번 할게요. 11월에 조금 한가해져서 바빠지면 또 못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후기는 어디다 남기냐면 제가 이 영상을 블로그에 이웃 공개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아닌 사람 못 봐. 다시 보기는. 그러면 그 이웃 공개 아래 댓글이 있어요. 블로그 댓글. 그래서 그거에 링크를 달아주시면 어, 달아두시면 제가 다음에 인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어차피 뭐 카페에 가입돼 있으시진 않으시니까 블로그에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게시물 올리면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